자, 이제 곧 우리 아이들이 중학생이 됩니다. 벌써 중학생이 돼요. 여러분들은 댁에서 중학생이 되는 우리 아이들 영어 준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번 남은 1월달, 2월달 겨울방학 잘 활용하시고요. 오늘은 단어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자, 초등학교 영어 단어의 특징은 단어 하나가 하나의 뜻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렇게 지도를 하는 거죠. 이 단어는 이런 뜻이야 라고 지도를 하는 경우인데, 단어 하나가 하나 뜻밖에 없다라는 건 품사가 하나밖에 없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중학생이 되는 순간부터 이 고정관념을 좀 깨주셔야 됩니다. 단어 하나가 하나의 품사로만 쓴다라는 이 고정관념을 저희도 모르게 저희가 가르쳐 준 건 아니에요. 근데 늘 그렇게 단어를 외우다 보니까 머릿속에 그런 고정관념이 자기도 모르게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생기는 고정관념은 빨리 깨줄수록 좋습니다. 자, 바로 예시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milk water. 당연히 초등학교 때 이거 명사로 먼저 공부하겠죠. 그죠? 근데 얘네들 동사로도 쓸 수 있잖아요. 젖을 짜다, 물을 주다. 동사가 될 수 있죠. 그죠? 자, this, that, 명사, 형용사 공부를 제대로 했다면 명사, 형용사 두 개 다 알 겁니다. 이것도 되고 그냥 이도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late, fast. 형용사도 될 수도 있고 부사도 될 수도 있어요. home, 이거 명사로만 알고 있는 애들 은근히 많습니다. 그래서 집으로라고 하면 꼭 to home이라고 전치사 to를 붙이는 애들 많은데, 습관적으로 붙이는 애들 많은데, 이거 부사로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으로 간다가 그냥 go home, walk home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걸어서 집에 가면 walk home. 자전거를 타고 집에 가면 bike home이 될 수 있는 거겠죠. 운전해서 집에 가면 drive home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될 수 있어요. to를 붙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중학생이 되는 우리 아이들한테 첫 번째로 가르쳐야 되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저는 단연코 단어가 여러 가지 품사를 가질 수 있다는 거, 요 관계를 잘 보여주셨으면 해요. 그런데 한 단어가 여러 가지 품사의 뜻을 가질 수 있을 때, 그때는 규칙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바뀌는 거 아닙니다. 제가 보여드렸듯이 명사와 동사, 그 다음에 형용사와 명사, 부사와 형용사, 부사와 명사,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정말 특이한 애들도 있어요. 명사, 형용사, 부사 세 가지를 다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east, west, south, north인데 downtown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east 명사면 동쪽, 동쪽에 있는 동쪽으로 세 가지 품사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 자, 이 관계는 단어 수준에서는 이렇게 끝나겠지만 문법까지 확장을 해버리면 좀 더 놀라실 거예요. 자, where 의문사로 쓸 거냐, 관계사로 쓸 거냐에 따라서 문장 구조가 완전히 바뀌죠. 그죠? 단어의 모양이 바뀌지 않지만 품사가 여러 가지 있는 겁니다. 이것도 결국은 단어 수준에서도 볼 수 있겠지만 문법으로도 확장할 수 있는 거예요. 확장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오늘의 꽃, 문법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준동사입니다. 동사 앞에 to를 붙이거나 동사 뒤에 ing, ed를 붙이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품사가 바뀌는 경우, 품사가 바뀌는 거예요. ing 준동사를 예를 들면 동사 뒤에 ing 붙여서 명사로 쓰면 동명사, 형사로 쓰면 현재분사, 부사로 쓰면 분사 구문이 되는 거죠. 거기에 비동사까지 붙이면 이제는 새로운 동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진행형 시제라는 새로운 동사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5개 품사,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가 알아야 되는 영어 문법이나 단어나 이 5개의 품사에서 뱅글뱅글 도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서도 제가 이걸 강조했었는데, 이 개념을 아는 건 정말 중요해요. 자, 5가지 품사라는 관점에서 단어를 익힌다, 배운다, 중요하다라는 거 이제는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한테 이 그림을 막 도형을 그려놓고 다이어그램 그려놓고 막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아직까지 우리 아이들은 초등학생이에요. 5학년일 수도 있고 6학년일 수도 있고 4학년일 수도 있고 아직까지 초등학생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런 초등학생들한테 단어가 여러 가지 품사로 쓸 수 있다는 이걸 어떻게 보여줄까? 보여주면 돼요. 정답입니다. 보여주면 됩니다. 제가 정답을 말해버렸네. 가르치는 게 아니라 티칭을 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고 배운 게 그거야. 그게 습득이에요. 그게 acquisition입니다. language acquisition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늘 이렇게 나는 썼었어. 이게 나는 자연스러워.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쓸 거야. 그게 language acquisition이죠. 언어 습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그렇게 썼어. 나는 항상 그런 걸 봤단 말이야. 그러면 this와 that이 지시대명사, 지시형사가 될 수 있다는 걸 이런 용어를 쓰고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티칭을 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겁니다. This is my teacher. 이분은 나의 선생님이야. 이건 명사죠. This teacher's fun. 여기서는 형용사죠. 이 문장을 하나의 레슨 안에서 같이 집어넣어서 같이 동시에 학습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죠. 아, this가 이렇게 저렇게도 쓸 수 있겠구나. 이름은 몰라도 돼요. 용어는 몰라도 되지만 쓰는 방법은 품사에 대해서
각각의 품사를 살려서 문장으로 말할 수 있잖아요. 그것만 하면 되죠. 자, many much 마찬가지입니다. 얘네들 형용사, 명사 다 돼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심지어 중학생들도 many much를 형용사로만 아는 애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면 많은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many people까지는 쓸 수 있는데 many are이라는 문장을 굉장히 어색해합니다. 얘네들이 명사가 될 수 있다는 걸 몰라서 그래요. 뭐를 어떻습니까? 셀 수 있는 경우, 셀 수 없는 경우에다가 명사인 경우, 형용사인 경우 그러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4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굉장히 많은 뜻이 생길 수 있어요. Many are small 여기는 명사고요. Many big fruits 여기서는 형용사입니다. 그죠? 많은 과일들이 되는 거니까. Some are sour, some sweet fruits. There are some sweet. 여기 다르죠. 한 번은 명사로, 한 번은 형용사로. 그걸 하나의 레슨들에 다 집어 넣은 거예요. 그래야 아이들이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니까. 자, 여기는 스토리그램 13번에 나온 내용인데 which와 what도 똑같이 한 번은 형용사, 한 번은 명사로 지도를 해주는 겁니다. Which is the sweet fruit? 어느 것이 달콤한 과일이야? 여기는 명사고 which cookie는 여기는 형용사죠. 그러면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품사로 쓸 수 있다면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다 묶어서 하나의 레슨에 한 번에 지도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아이들이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중학생이 되는 우리 아이들 준비를 오늘은 단어라는 관점에서 설명드렸는데 단어를 자꾸 하나의 뜻만 있다고 잘못 지도하게 되면 초등학교 단어는 단순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이 틀을 빨리 좀 깨주셨으면 해요. 이 틀이 빨리 깨지면 깨질수록 나중에 유리해집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렇게 응용이 될 수 있거든요. 모양이 바뀌면서 품사가 바뀌어. 모양이 바뀌지 않지만 품사가 바뀌면서 이렇게 한 번은 의문사로 한 번은 관계사로 부르는 거야. 그건 품사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야. 이렇게 설명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5개 품사는 앞으로 제가 시리즈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문법 수준에서 문장 구조를 이해하는데 여러 가지, 접속사도 나중에 얘기 나올 거고요. 이 5개 품사는 정말 중요해요. 예, 그래서 꼭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릴게요. 안녕!